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지하철 공채로 계속 메꾸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낮에 보면은 지하철이 텅텅 비어 다녀요. 텅텅 비어 다니는 거기에 노인이 탔다고 무슨 놈 적자가 나고 흑자 나고 상관이 없지. 어린애나 장애인도 무료인데 왜 토감 노인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지하철 만드는 사람이 노인들입니다. 제가 이제 뭔가 이런 사회적인 개혁 아이템을 제시할 때마다 우리 개혁신당에서 논의를 시작할 때마다 갈라치기다 혐오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요. 대한민국 아무것도 개혁 아젠다 다루지 못합니다. 청년 따로 있고 노인 따로 있는 겁니까? 어린애가 자라서 청년 되고 청년이 장년 되고 장년이 노인 되지. 나도 초등학교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냐. 나이가 87이 됐어요. 그러셨어요. 한 가지 통계만 제시할게요.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경마장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방송에서 물론 라디오 방송인데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만 직접 당사자를 불러서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붙여봤는데 저 오고 간 발언 중에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논란 이준석 전 대표 물론 지금 개혁신당 대표니까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대한노인회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난 26일에 토론을 했던 겁니다. 네. 그 토론 주제가 뭐냐면 최근에 개혁신당이 발표한 공약, 이른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그걸 두고 이제 토론을 했던 거예요. 네. 그 중에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은 경마장역이다.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답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 대표가 얘기한 경마장역은 아마도 서울 4호선의 경마공원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최진모 교수님. 네. 저는 저걸 보면서 일단 궁금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저 통계를 어디서 발표한 통계라고 인용했을까요? 그게 뭐 특별히 얘기를 저는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특별히 본인이 어디서 통계를 인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경마장 공원역에서 예를 들면 경마공원역에서 많이 내렸다고 해서 그럼 노인들이 거기서 많이 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노인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리고 그럼 마치 저거는요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냐면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마치 노인분들이 경마 많이 하러 가셔서 저런 거 아닙니까라는 사행성 네, 뭐 그런 게임을 얘기도 한다.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역 중에 왜 하필이면 4호선에 저 얘기를 했겠어? 그러면 4호선뿐만 아니라 1호선부터 뭐 9호선까지 다 통계를 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만 정말 그런 건지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퍼센테이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마공원 역만을 딱 집어서 그 얘기를 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저게 마치 노인분들이 할 일 없으니까 사행성 하러 다니면서 무임승차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대단히 부적절해요. 저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주장이 있다면 그 네. 주장을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나이 드신 분들은 낮에 할 일 없으니까 또 낮에란 말은 물론 안 했습니다. 본인은 경마공원역이 자주 내리는 거 보면 이게 무임승차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마치 노인분들이 사행성 하는 것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님 저희가 보여드렸던 저 영상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이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대한노인회 회장과 토론하는 것은 그만큼 이 어르신들 무임승차를 언급한 거겠죠.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마장역입니다. 즉 경마공원역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게 토론의 마지막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노인회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당연히 반응이 있었죠. 근데 제가 전직 기자로서 이거를 경기를 관찰해 보면 김호희 회장의 승입니다. 왜요? 왜 승이냐면 일단 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마장역이 아니고요. 경마공원역입니다. 네. 일단 명칭이 20년 전에 바뀌었는데 20년 전 걸 그대로 사용하시다니요. 83세 노인 회장님도 바뀐 걸 아는데 30대 분이 모르시다니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법조 보면 아까 어떤 근거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김호일 회장이 밝힌 거는 이렇습니다. 그 경마
공원역에는요. 화수요일마다 바로마켓이라는 곳이 생겨서 거기에 생산자들이 직접 물건을 갖고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물론 그 가운데 노인들도 있을 수 있다. 있죠. 그리고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지하철 호선별 유무임 승차 인원 정보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탄 그 전지역 중에서 무임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종로 3가역이었답니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같이 거기 뭐 탁골공원도 탁골공원도 있고 있고, 뭐 네네. 있고요. 그리고 경마공원역은 2위도 아니고 3위도 아니고 한참 후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마공원역으로 개명한 20년이 지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어떻게 봐도 선전선동이나 갈라치기다. 그러니까 아까 뭐 갈라치기 한다고 이준석 대표가 화를 내기는 했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뭐 남성 대 여성으로 뭐 그렇게 좀 갈라치기 네. 했었고요. 어떤 댓글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이름을 바꿔야 된다. 뭐라고요? 가르마 이 씨로 바꿔야 된다. 갈라치기 그만해라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진중해야 되고, 저도 이제 곧 무임승차권이 나오는 어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제 주변에도 무임승차권을 받으신 분들도 돈 내고 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리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났을 때도 아니야 이건 난 안 받아도 될 테니 안 받겠다고 거부해서 국고로 놔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하철만의 문제 1,500 갖고 전체 노인을 마치 좀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서 많은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중장년층들도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팩트가 틀렸습니다. 네. 역 이름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내리는 역도 틀렸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이 내놓은 공약들이 갈라치기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글쎄 그럼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이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서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지금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시청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듣고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최재문 교수님 이럴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030년부터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만 경찰서만 공무원이 될 수 있게. 즉, 공무원 하려면 군대 갔다 와라?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등의 원칙이 어긋나요. 그러면 여성분들께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은 이제 공무원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약간 헌법 개정상으로도 당연히 연관되죠.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국방의 의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지만 네.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의무잖아요. 네네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남성들만 가는 거예요. 네. 여성은 선택적으로 가는 거. 본인이 원하면 군인 되고 싶으면 군인이 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의무화시키는 순간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내가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여성인데 못 간다. 이거는 직업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이건 정면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네. 이것도 말이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웃겨요. 헌법에 따른 모든 국민은 국방 의무를 부담해야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이 부담했던 남성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도 조금씩 분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성들이 군대 지원하면서 일반 병사로 가는 방안. 아니 지금도 지원하면 하사관이나 장교로 갈 수 있어요. 왜 굳이 일반 병사로 가라는 거죠? 아니 그럼 하사관이나 장교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병사로 가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지, 물론 뭐 지금은 일반 병사들의 월급이 많이 올라서 차이가 별로 없긴 하지만 진급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계급 사회니까 뭐 하사관이든 장교든 돼서 더 좋은 하이 클래스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무적으로 가는 병사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 병사로 가는 거니까 일반 병사로 가면 월급도 조금 더 적을 거고요. 그다음에 진급의 기회도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여성에게 왜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 마치 혜택인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것은 이제 양영재 의원하고 합당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양영재 의원도 이 의견에서 동의하셔서 저기 서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입장을 좀 밝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렇게 이 공약을 내놓을 때마다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글쎄 뭐 의도
했든 의도치 않든 간에 어쨌든 허준 변호사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란 타이틀 언론을 붙이자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일이 생겼다면서요. 이준석 대표 신당 이름이 개혁신당이잖아요. 네. 그런데 가칭이지만 개혁미래당이라는 당이 등장을 한 겁니다. 아하.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개혁 이거 내가 먼저 쓴 건데 우리 당명인데 이거 왜 갖다 쓰냐 이렇게 발끈한 건데요.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인 이 새로운 미래와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 위주로 만든 이 미래대연합이 손을 잡았거든요. 네. 공동 창당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신당의 이름이 가칭 개혁 미래당이고요. 이게 다음 달 4일에 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이거는 뭐 중국집에 전화기 2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신장 개업한 중국집 이름 좀 알려져 간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차용해가겠다는 거다.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라고 발끈한 건데요. 이게 아직 가칭이고요. 그리고 정당법상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좀 섣부른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그 뭐와 뭐 합쳐졌다 그 자막 좀 보여주세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지적이 일단은 뭐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그 신당이 합쳐질 때 당명이랑 합쳐진 걸 보면 보세요. 거기에 공통적인 게 새로운 미래. 여기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주도해서 만든 이 신당이었어요.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미래대연합은 전 정의당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면 미래는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미래, 미래대연합. 그런데 갑자기 합쳐지면서 개혁미래당이 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 개혁 내가 먼저 쓴 건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개혁미래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정신을 담은 단어가 미래, 개혁, 뭐 통합,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뭘 찾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하여튼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해석은 자유니까 저희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에 대한 당 내부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창당을 선언하면서 가칭으로라도 당명을 확정짓지 않고 그걸 발표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해서 일단 가칭으로 지은 거고요. 공모나 의견을 좀 확인해서 정식 당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 가지고 뭐 이준석 대표가 왜 개혁신당을 따라하냐. 중국집 신장 개업했는데 옆에서 잘 나가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느낌을 줬다면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요. 아니 그러면 최진문 교수님. 네. 개혁신당 측이나 개혁 후발 주자인 개혁미래당 측이나 이 개혁이란 단어에 어떤 지금 막 이 집착하고 하는 것은 진짜 이 나라를 개혁해보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요.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유가 뭐냐면 네. 선거는 번호의 앞번호가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1번, 2번은 이제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이 먼저고 국민의힘 두 번째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뭘로 하느냐? 의원이 있냐 없냐, 원내 의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을수록 번호가 부여져요. 3번, 4번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의원이 없는 정당들 있잖아요. 아하, 현역 네. 의원이. 네. 그럴 경우는 가나다 순으로 해요. 어머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는 게 앞에 오는 거예요, 번호가.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뒤에는 너무 많으면 투표용지 길면 예, 그럼 아. 앞쪽에 찍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하. 다 저게 계산된 정치적 어떤 뭐 계산이랄까요? 그래서 기억 니은 쪽에서 기억으로 들어간 글자를 쓰고 싶은 겁니다. 네.